네,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북 관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수혁 주미 대사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때의 한미동맹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이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톱다운 방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4년간 톱다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앞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톱다운, 윗선에서 단판을 지었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8년간 부통령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텀업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협상 속도에 어느 정도 좀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교착되어 있는 북미 관계가 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북한의 도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우리 정부나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사실은 속내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관심이 글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그 무슨 협상의 물꼬나 계기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교착 상태가 오래될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그럼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할 건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가야지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다가는 자칫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있어도 자칫 저희가 한반도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하다 보면은 자칫 세계적으로 외톨이 외교가 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반도 운전자론도 공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 봤습니다만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비핵화와 그다음에 이수혁 대사가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방식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미국하고 북한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저는 지금까지의 3년 반과는 좀 다른 방식의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말로 가면 대선 정국이 또 우리도 시작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관계를 이제 다시 쌓아야 하는 입장인 건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역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전자론이라든가 중재자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재인 정부 때 북미 간에 진전된 것,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전은 어쨌든 민주당의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부의 대통령도 못 해낸 북미 회담이 성사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미 회담이 성사됐다는 건 미국의 역사에 이건 공화당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기록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걸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경화 장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민주당이 한 거니까 부정하고 우리는 처음으로 갈 거야. 이렇게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진 성과 중에 하나라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단지 남북과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꾸 만델라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를 들게 되는데 그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그럴 때 이게 단지 한 나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이슈화시킨 게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그건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바이든의 민주당이
갑자기 그 94년에 그 클린턴처럼 북한 폭격하러 나올 거냐? 그렇게는 또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하게 트럼프 시대의 북미 관계 진전된 부분에 긍정성은 뽑아내려고 하겠죠, 미국도. 그리고 우리도 보다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쪽으로 약간 트는 것이죠.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늘 그 미국이 어떻게 할지만 수동적으로 입고 따라가냐?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 운전자로는 유효할 것이다. 이 이후에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했던 뉴스 시간에 나오셨던 전문가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북한이 비핵화, 빅딜에 나선다면 예상보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 조건이 비핵화, 빅딜에 나선다면 이라는 게 걸려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북한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다음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를 전제로 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면 모든 지원과 모든 약속을 다 하겠다잖아요. 저희 모두 그렇게 되는 날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체제하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핵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봤습니다만 그 엄청난 규모의 ICBM도 봤죠. 예. 전략물자 발전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할 건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유엔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설프게 그럼 잘못해서 뭐 개성공단 말씀하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도와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계속 가면 어쩌면 네. 미국과의 관계도 잘못 흐트러질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어정쩡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가? 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와 있다고 보고 이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큰 틀의 구조적인 관계는 다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관계를 인정하면 거기에 뭐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쫓아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을 도와주는 거 아니었거든요. 수치가 아니었어요. 수치가 예. 우리가 받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지금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북한이 비핵화를 더 세게 걸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해라. 이거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안 보였다. 그거는 팩트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몇 번을 그 비핵화할 의지를 내보였어요. 직접도 내보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의지를 안 보인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는 길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그 일치된 의견이 없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그냥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뭔가 미국의 그 두 개의 한국 정책에서 비롯된 단단한 무엇인가가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 문제만 정리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북한 도와주려고 다 나설 겁니다. 예, 지금 그 북한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이제 도발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뭐 내일부터 아마 지켜봐야겠죠.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그 우리로서는 어쨌든 그 북미 협상을 빨리 진전을 시키려면 그 도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북미 협상을 빨리 진전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건 그냥 당위이고요. 예. 현실은 트럼프가 됐다면 또 트럼프가 쇼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했을 겁니다. 이벤트를 성탄절에. 근데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페리 보고서 나올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당시 페리는 대북 강경론자였는데 임동원 당시 그
국방부 임동원 장관하고 그리고 그 DJ가 나서서 페리를 설득해서 예. 햇볕 정책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조급함.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년이면 4년 차 들어서니까 예.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4년 차라고는 하지만 다음 해 3월 9일이 선거기 때문에 예. 마지막 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조급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조급함으로 수를 두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오히려 여러 가지 작업과 포석을 준비해 두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뭐 어떤 한 군데 작은 인맥이 뚫히거나 작은 노력이 뚫혀서 북미 간에 만날 수 있는 일이 내년 중에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박 전 대변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북한이 무언가의 액션이나 도발을 할 때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관심을 이끌고자 할 때, 혹은 뭐 우리 내지는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할 때인데 현재 상황은 그 모든 세계의 관심이 북한이 어떤 뭐 실험을 하건 간에 크게 관심을 안 보일 거예요. 네. 당분간 조용한 상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대선 결과가 정리될 때까지 아마 북한은 대신 조용할 거다. 다만 어젠가 그저께자 노동신문에는 이례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전략 무기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자락을 깔아놓은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북한이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미국, 중국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차원의 외교 전략과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전략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전략 전술이 맞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외교 정책 내지는 외교 인사 이런 부분들이 잘 가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재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미국 국제사회 뭐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과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